네, 오늘 이제 첫 개강이고 첫 수업인데, 먼저 이 교재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양이 많습니다, 이게. 양이. 예, 다른 과목보다 더 양이 좀 많아가지고, 먼저 이게 첫 느낌이 그럴 거예요. 이게 한숨이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볼 수 있겠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좀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평상시에 이제 책을 자주 안 보시기 때문에 이 교재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딱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시려고 딱 이제 하시게 되면 한 2페이지 정도 읽으시면 이제 잘 안 읽히셔요. 그리고 이제 눈 뜨면 아침이에요. 저녁에 이제 가가지고 이게 큰맘 먹고 이제 지금부터 내년을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딱 책을 봤는데 눈을 뜨니까 아침에 이제 막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 순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그러세요. 너무 이 책을 꼼꼼하게 다 보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실 때 보셔야 돼요. 이 교재는 안 보시면 안 되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 교재를 보실 때는 목차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목차. 이게 목차 큰 제목을 딱 보시고 24페이지를 보세요. 24페이지에 큰 제목을 보시고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은 목차만 갖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일단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시긴 해야죠.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들 아시죠? 이 행정법이 꽈락률이 35%예요. 작년에 34%, 이제 올해 35%막 이런 수준이라, 이게 문제는 행정법 꽈락만 면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1차를. 근데 이 꽈락이라는 것이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40점을 못 맞나? 막 이렇게. 찍어도 40점은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의외로 잘 안 나오세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이나 2번 정도를 꼭 읽으셔야 되고, 앞으로 이걸로 이제 쭉 정리들을 해 나가시는데, 되게 이제 교재를 보실 때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걸 한 줄씩 한 줄씩 다 읽으세요.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오히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돼요. 이제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그렇습니다. 교재를 읽으실 때 목차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목차를 보시면서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된다, 연상이 된다, 그러면 꼼꼼하게 내용을 다 안 보셔도 돼요. 왜? 그 파트의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의미만.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 행정법이 양은 많지만 의의만 제대로 파악을 하시면 거의 한 50%는 먹고들 하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도 그 의의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지 아주 상세한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욕심들이 생기세요. 이게 나오지도 않을 거, 막 이런 것만 자꾸 막 찾으시고 막 그렇게 하시던데,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량을 이제 줄여 가셔야 되는데, 그 분량을 줄이는 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드린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양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판서보다는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은 압축된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생각이라, 대신에 교재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교재는. 이건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교재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올 것이고, 지문이. 그리고 이쪽에 있는 판례들이 또 시험에 나올 것이고, 막 이런 거라 보시긴 보셔야 돼요. 보시긴.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를 안 하시면 돼요. 끝까지. 제가 볼 때 대다수 이제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꽈락의 대다수 분들은 사실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시험 보러 가셨겠죠. 그러나 이거 로또처럼 찍어가지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환 따라오시면, 제가 볼 때 이 행정법도 최소한 70점은 맞으실 수 있어요. 근데 행정법 70점 맞으시면 그에 무조건 필기 합격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목차 활용 잘 하시고, 이제 교재 읽으실 때
글자 수 세지 마시고 글자 수 세지 마시고 오타차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목차 보시면서 아 대략적인 내용들이 이거구나라는 걸 감을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십시오. 24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행정법을 보고 오늘은 기초관념을 잡을 겁니다. 24페이지에 그 2번을 보시면 행정의 의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법의 의입니다.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은 말 그대로 법이 행정에 관한 법이죠. 행정작용을 하는 조직들도 있을 것이고 그 작용의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 국민들이 이제 이런 행정작용 때문에 권리가 침해됐다. 그러면 이제 권리 구제도 해줘야 되겠죠. 이 세 가지 파트입니다. 조직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적용되는 공법 이렇게 이제 행정법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니죠.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법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국가작용은 아니고 국가작용 중 행정에 적용되는 법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작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이제 법률 만드는 입법이 있을 것이고, 그죠? 이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분쟁 생기면 재판하는 사법작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이해 보면 권력분립 해가지고 첫째 줄에 그렇게 나오죠. 국가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하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국가작용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고 이 행정에 적용되는 법을 행정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행정에 적용되는 법. 그러니까 먼저 이거부터 정의하죠. 이게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죠?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민법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형법도 있고 형사소송법도 있고 많잖아요. 그 법이 어떤 법들이 이게 행정법이냐 아니냐 이걸 보려면 먼저 그 법이 규율하는 게 행정작용이냐 입법작용이냐 사법작용이냐 이걸 분류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죠? 행정에 관한 법이니까. 그래서 이 행정법이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행정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1번에 보시면 우리가 행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적 의미. 여기는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형식적. 왜 형식적이라 하냐면 이 국가작용의 내용이 뭐냐 이걸 보질 않아요. 국가작용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보지 않고 형식이란 말의 뜻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내용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형식적은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기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회처럼 입법부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처럼 법을 집행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도 있을 것이고, 자, 그 기관을 보는 겁니다. 기관. 어느 기관이 국가작용을 수행을 하고 있냐. 만약에 행정기관이 어떤 국가작용을 수행을 했다. 그러면 그 작용의 내용이 뭐냐 이거 보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한 모든 활동을 다 행정으로 보자 이렇게 보는 게 형식적 의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형식적 의미. 여러분들 사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지만 여러분들 요즘 가끔 뉴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법률을 국회가 만들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이 법률의 내용을 뒤집으려 하는 거 아니냐 막 논란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행정부도 법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령도 만드는 것이고 총리령, 부령도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걸 보질 않아요. 예를 들어 일단 행정부가 뭘 했다. 그러면 입법작용을 했건 행정작용을 했건 행정부가 어떤 사법작용을 했건 다 그냥 행정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형식적 의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관 가지고 분류한다. 이 뜻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기관을 보질 않아요. 이제 반대입니다. 기관을 보질 않고 어느 기관이 있냐 이걸 보질 않습니다. 어느 기관이 됐건 국회가 됐건 행정부가 됐건 아니면 사법부가 됐건 그죠? 어느 기관이 됐건
그 국가작용의 내용이나 성질이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분류하겠다. 이게 실질적음입니다. 그 성질을 기준으로 행정, 입법, 사법을 구별을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렇게 할 때는 일단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법을 집행할 때는 물론 이제 정부기관처럼 행정부가 집행하겠지만 국회도 당연히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회도. 법원도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면 안 되죠. 오로지 행정부만이 행정을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국회도 행정하는 것이고 사법부도 행정작용하는 것이고 입법부도 행정작용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어느 기관이 됐건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했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뭐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도 적용되는 법, 행정법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적용되는 법도 행정이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다 행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시험용으로 뭘 알아두시냐면 요 의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의. 여기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기관 갖고 분류하는 것이다. 여기는 기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작용의 성질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29페이지를 보시면 29페이지 2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는데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 그러면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의 갖고 푸는 겁니다. 의.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형식적 의미 이렇게 들어가면 기관을 본다 그랬습니다. 행정부가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실질적 의미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 뭘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뒤에 뭘 했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법규명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니까 행정부 소속이죠. 형식적 의미의 행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규명령을 제정했다. 뭐라고 있습니까? 입법작용하고 있죠. 령을 제정했다. 실질적 의미의 입법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법규명령을 제정하게 되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로는 입법. 풀 수 있겠죠? 이게 의 갖고 푸는 겁니다. 자, 국회 사무총장이 직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국회 소속이니까 형식적 의미로는 입법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직원을 임명을 했으니까 실질적 의미로는 행정 이렇게 하는 것이고 푸는 거 아시겠어요? 행정심판위원회 여러분들 요 심판위원회 법원이 아니죠. 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한 겁니다. 뭘 심판한 거죠. 판단. 그럼 보세요. 심판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니까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 이렇게 할 것이고 심판작용하고 있죠. 심판. 판단작용. 실질적으로는 사법 이렇게. 푸는 거 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을 임명했다. 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부 소속이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로 행정,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으니까 실질적 의미로도 행정. 뭐 이런 식입니다. 대법원장이 대법원 규칙을 제정을 했다. 대법원장, 사법부 소속이죠. 형식적 의미의 사법, 실질적 의미로는 규칙 제정하고 있죠. 법 만들고 있잖아요. 실질적 의미로는 입법. 이해되시죠? 네, 되게 이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워낙 이 행정이라는 것이 다양하고 굉장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 개념으로 이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 행정이라는 것이 입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사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해서 이 행정의 특징을 잡는 겁니다. 특징. 이게 여러분들 2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3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개념적 징표에서 25페이지에 일단 행정작용은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공익. 자, 앞으로 이제 수도 없이 공익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공익이라고 할 때는 원래 뜻이 공동체 전체 이익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느 개개인의 이익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 이익, 국가 전체 이익, 그거 공익이고, 사회 전체 이익, 이것도 공익이고, 뭐 이런 거 공익이죠. 국가 안전보장, 국가의 안전보장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회 질서 유지, 뭐 이거 다 공익이에요. 공공복리 이런 것도 공익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공익. 자, 그럼 이제 여기하고 비교되는 이익이 또 있겠죠. 사익을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인데 우리 개인처럼 주식도 투자하고 땅도 팔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인하고 똑같이. 그럴 때는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기관이나 여러 공공기관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작용을 했다. 그러면 행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보실 민법을 적용받게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어떤 시간을 하나 가지시냐면 국가기관이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뭘 한다고 해서 다 행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법이 적용되겠지만 때로는 사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민법이 적용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은 전체 공동체 이익,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을 실현할 때 어떻게 실현을 하냐면 일단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 법을 만드는 게 아니죠. 입법이 아니고 만들어진 법을 뭔가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법을 적용할 사건이 발생하니까 거기다가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이제 행정의 뜻입니다. 자, 요 시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할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거기다가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하면서 굉장히 획일적으로 집행을 해줘야 돼요. 어느 개개인의 사정을 다 고려했다가는 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똑같이 집행을 해줘야 될 테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한테 법을 집행할 때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일방적. 자, 앞으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공권력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기 일방적 거기다가 공권력 행사 이렇게.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과세 처분을 해요. 세금을 내라. 이렇게 안 하죠. 국민들한테 세금 좀 내주실랍니까?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냥 세금 내 이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그죠?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해요. 영업정지 명령하는 거죠. 명령. 그죠?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들한테 법을 집행할 때 이렇게 일률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권력 행사로 법을 집행할 권한들을 원칙적으로 주는 거예요. 원칙.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은 공권력 행사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임의적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할 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행정은 공권력 행사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공권력이라는 것은 행정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어요. 공권력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공권력이에요. 법률 일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재판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재판하죠. 우리가 재판해가지고 법원이 판결을 해요. 땅 선고하겠죠? 그것도 공권력이에요. 사실은. 이게 원칙적으로 국가작용은 공권력인데 다만 행정은 이렇게 집행작용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권력으로 법을 집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누가? 국민 모두가.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이런 시각. 우리가 행정을 하는 목적은 전체 공동체가 잘 살아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안전보장하는 이유도 잘 살아보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앞으로 잘 살아보려고. 공공복리를 하는 이유도 잘 살아보려고. 이런 논리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뭘 요구 안 해도 필요하면 알아서 적극적으로 행정부가 개입을 해요. 필요하면. 이거 사회질서 유지활동 해야 되겠다. 단속해야 되겠다. 그러면 단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예, 국민들 뭘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능동적으로. 물론 국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 자, 이거는 감을 잡으시면 돼요.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이제 입법작용, 사법작용하고 차이점을 볼 텐데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을 하나 잡고 갑시다. 개념. 이 개념은 시험용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진도 나가면서
어디나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우리 이제 어떤 국가작용을 하게 되면 항상 이런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이 국가작용은 효력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예를 들어 갑한테 세금부가 있어요. 갑한테 했죠. 갑한테 한 거죠. 갑한테.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국민 누구나 다 지켜 이렇게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효력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효력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 범위,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이렇게, 사람. 여기 보세요. 그리고 시간 또는 장소적 범위, 언제적 사안이냐, 시간. 그 다음에 어디에 효력이 미치냐, 장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세요. 효력 범위란 크게 사람에 대한 인적 범위라는 것이 있고,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언제 어디에 벌어졌던 일, 이런 식으로 시간 또는 장소적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예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아까처럼 갑에게 세금 부과했다 그러면 특정인한테 했죠. 갑이라는. 그런데 특정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이걸 지켜라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 자, 외워야 됩니다. 개념이니까. 인적 범위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효력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개별적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개별적. 자, 여러분들 이제 진도 나가시다가 개별적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특정 다수인 누구에게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버리면 이걸 일반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개별적보다 더 많이 용어가 나와요. 앞으로 일반적이란 말이 나오면 인적 범위가 불특정 다수인 누구에게나 일단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들 길 건너갈 때 어디로 길 건너가셔야 됩니까? 횡단보도. 그러면 그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는 딱 특정된 장소죠. 근데 횡단보도는 누가 지켜야 돼요? 누구나 지켜야 돼요. 누구나. 그죠? 그럼 그 횡단보도를 설치해가지고 통행을 규제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 효력 범위가 일반적이다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일반적. 자,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특정된 시간이나 또는 특정된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특정된 장소죠. 특정된 시간대. 그러면 앞으로 이걸 구체적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구체적. 효력 범위가 구체적. 자, 시간 또는 장소가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이걸 추상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추상적. 자, 요 개념들은 앞으로 자주 나오니까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개별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은 특정되지 않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구체적은 특정된 시간 또는 장소에 한해서. 추상적 그러면 시간 장소 자체가 앞으로 계속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그죠? 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효력 범위가 나눠지는데, 우리가 저 행정은 아까 이제 두 번째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을 집행 이렇게 했는데, 인적 범위가 됐건 시간 또는 장소적 범위가 됐건 뭔가 이렇게 특정된 게 있어야 돼요. 특정. 행정은.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구체적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어떤 사안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입법작용이죠. 대표적인. 원칙적으로 법률은 그렇잖아요. 우리 국가법. 국가 어디에나 다 효력이 미칠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가 어디에나.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 물론 뭐 없는 거 아니지만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국민 누구나 이 법률은 지켜야 됩니까?
국민 누구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입법작용의 특성이 이런 특성이에요. 입법작용은 효력 범위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인적으로 시간 장소적으로 추상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어떻게 돼요? 일반 추상적인 이런 법을 뭔가 특정된 사건이 발생하면 여기다가 집행하는 거예요. 네, 이런 구조입니다. 일반 추상적 법을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행한다. 이게 행정과 입법의 차이점입니다. 자,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이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 자, 이걸 사법작용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법부, 주로 이제 법원에서 재판할 텐데, 법원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재판한단 말은.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이 맞아. 막 이렇게. 그죠? 판단작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법작용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재판받으세요. 이렇게 할 리는 없죠. 뭔가 분쟁이 생겼으니까 이 분쟁이 발생된 사람들이 이렇게 법원에다가 야, 이것 좀 해결해줘. 라고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판단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소제기도 안 했는데 우리가 판단해 줄게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사법작용은 행정하고 달리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소송을 제기하면 판단해 주고 소제기 안 하면 우리는 판단 못 해줍니다.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행정은 어떻게 돼요? 말 안 해도 필요하면 집행하는 거예요. 사건 발생하면. 이게 사법작용하고 행정작용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과거에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이걸 법으로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거죠.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에 있을 걸 가지고 미리 재판한다? 이런 일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법작용은 여기하고 달리 행정하고 달리 비교를 하다 보면 과거 지향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25페이지에 거기 가로 1번 입법과 구별해가지고 이런 관념들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은 일반 추상적인 법을 정립하는 작용이고 행정은 이 일반 추상적인 법을 구체적 사건에다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집행. 이게 입법과 행정의 차이점. 그리고 사법하고 차이점은 재판을 떠올리시면 돼요. 사법은 일단 뭔가 분쟁이 발생을 해야죠.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26페이지에 사법작용에서 세 번째 줄. 사법작용은 이렇게 쟁송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쟁송제기도 안 했는데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리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행정하고 비교해 보면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던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지향적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은 필요하면 아까 그랬죠.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미래지향적. 그리고 국민들이 말 안 해도 신청이 없더라도 때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더라 이렇게. 이런 것들이 행정하고 사법하고 차이점입니다. 자, 요 구별을 좀 잘 보시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감만 좀 잡아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어디로 가실 거냐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행정이라는 개념의 특징을 잘 잡아놓으세요. 행정은 일반 추상적 효력의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 추상적인 법을 구체적 사건에다가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이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교재를 뒤로 훌쩍 가세요. 자, 어디로 가보시냐면 33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를 보십시오. 34페이지. 자, 우리나라 행정법의 특색입니다. 우리나라 행정법의 특색인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취합니다. 자, 이 성문법주의란 말은 미리 만들어진 문자화된 법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문법이죠. 법률. 문자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시행령, 시행규칙 다 문자화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미리 문자로 다 만든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면 허점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문법주의를 취하는데 보충적으로 문자화돼 있지 않은 이 불문법도 행정법의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 불문법의 종류를 볼 겁니다. 이걸로 보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은 아닙니다. 오로지 성문법만 행정법 이런 시각은 아니에요. 불문법도 보충적으로 행정법의 법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행정법은 굉장히 형식이 다양해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법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법은 국회가 만든 법률. 제일 중요한 게. 그런데 법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행령, 대통령령도 있고 총리령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법의 종류가. 뒤에 차차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3, 4, 5번이 중요한데 나머지는 감만 잡으세요. 이 행정법은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한테 여러 가지 재량권을 많이 주고 사법하고 차이점이 공익을 우선시하는 법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입니다. 그런데 요 3, 4, 5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34페이지에 3번에 1, 2, 3 여기를 체크를 해놓으세요. 1, 2, 3. 자,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법이 대표적인 이 공법입니다. 공법. 우리 행정법이 공법.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보실 민법, 이게 가장 또 대표적인 사법이에요. 민법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행정법은 공익실현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획일적이고 똑같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민법, 사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원칙적으로 행정법은 강행법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지키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법들이 대다수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강행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과 같은 사법은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제일 먼저 민법에서 특징을 보면 이게 사적자치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사적자치. 자,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치적입니다. 사적. 자, 국가에서 집을 팔아라 이렇게 합니까? 팔까 말까는 우리 자유입니까? 그렇죠. 우리 자유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에 팔지, 누구한테 팔지 서로 자율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죠? 거기에 관한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민법은 요 공법, 행정법과 달리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임의 규정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 규정이란 말은 법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계약이 우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소송 들어가면 우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뭘 보냐면 법 좀 봅시다 이렇게 해요. 법. 그 영업정지 처분했다는데 영업정지 근거법이 뭐야 이렇게. 그런데 민사소송을 딱 들어가면 계약서 좀 봅시다 이렇게 해요. 이해되세요? 그 계약서를 먼저 보고 그게 우선한다는 거죠. 계약서가. 그런데 서로 계약을 맺었는데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때 적용되는 법이다 해가지고 이게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특성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잡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결국 이게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국민. 우리가 중요한 거죠. 국민. 자, 국가가 있을 것이고 한 가지 물어볼까요? 국가가 중요합니까? 국가가 우선입니까? 국민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국가하고 국민하고는 누가 더 힘이 셉니까? 그게 이게 문제죠. 자, 지금부터 요 시각 가지세요. 둘 다 중요하고 대등한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법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잘 보시는데, 국민이 국가에 종속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대등. 그러니까 국민도 국가한테 권리가 있으면 주장해야 하네요. 주장하죠. 국가도 국민한테 권리가 있으면 주장하는 것이고. 이 시각 가지고 이제 앞으로 쭉 풀어갈 텐데, 자, 이
여러 가지 국가작용을 규율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법들이. 이 중에 국민이라 했습니다.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 이걸 내용으로 하는 법을 우리가 법규라고 하는 겁니다. 법규. 자,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수도 없이 이 말이 나올 거예요. 법규.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꼭 하셔야 되냐면, 법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이게 법규예요. 그리고 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규는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가 만든 법률은 법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보시면, 만약에 법규인데 이게 강행법이다. 그러면 강행법규 이렇게 할 것이고, 그죠? 법규인데 임의 규정이다. 그러면 임의 법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 법규가 지금 제가 이렇게 했죠.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것을 법규로 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행정법은 이제 숫자를 세본 거예요. 행정법하고 민법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숫자를 세보니까 국민의 권리보다는 이게 좀 더 많아요. 의무 관련된 법이.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의무 관련적이다 그러면 뭐라 하냐면 이걸 명령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 규정.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의무를 풀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명령 법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의무를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게 단속 들어가겠죠? 이걸 또 단속 법규.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2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의 규정의 성질의 특색 해가지고 그 2번 명령 규정, 단속 규정. 그 첫째 줄에 보시면 강행법규 중에 행정법은 명령 규정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로. 그런데 우리 이제 민법에 보면 이 민법이 이제 임의 규정이지만 민법에도 강행법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줬어요. 제가 이제 이사 가지고 거기 살아요. 민법에서 어떻게 되냐면 법원에다가 등기 안 하면 소유권 못 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계약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죠. 법원에다가 등기하시오 이렇게. 등기부에다가 등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요? 자, 무슨 말이냐면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인정 못 해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민법은 주로 이렇게 권리와 관련된 효력 규정이 더 많아요. 효력 규정이. 그래서 만약 요거 위반해가지고 등기 안 했다? 그러면 소유권 인정 못 해줘. 무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소유권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는 좀 체크를 하나 합시다. 강행법규 중에 행정법은 명령 규정이 주를 이루고 사법은 효력 규정이 주를 이루더라. 네, 요 정도만 보세요. 이 정도. 자, 그리고 우리 행정법은 주로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행위의 지침을 주는 겁니다. 행위 지침. 지키세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한테도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에 관한 지침을 주는 거예요. 행위규범. 그런데 이 민법은 알아서 사적 자체에 따라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알아서 계약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할 리가 없죠. 그죠? 여기는 어떨 때 주로 쓰이냐면 알아서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분쟁 생기면 그러면 민법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행정법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사법은 주로 재판 규정의 성격이 강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냐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지문 하나에 혹시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특성을 좀 구별하시는데 이거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는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네, 이런 취지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보시고 조금 쉬셨다가
법치 행정 아주 중요합니다. 법치 행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